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옥내 수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인데 옳지 않은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 수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0.1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분당 150리터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틀렸죠? 자, 어디가 틀렸어요? 일단 방수 압력은 0.15MPa 이상이 아니고요. 0.17MPa 이상이죠. 틀렸죠? 그리고 방수량이 분당 150리터 이상이 아니죠. 분당 130리터 이상이죠. 이게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2번.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리터 이상이다. 맞고요. 3번.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맞는 거지 당연히. 4번.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방수 압력은 0.17MPa 이상, 그리고 방수량은 분당 130리터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소화 용수가 지표면으로부터 내부 수조 바닥까지의 깊이가 몇 미터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자, 가압 송수 장치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에 자, 이렇게 지표면, 자, 지표면이 있고요. 자, 지하에 이제 수조, 저수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저수조예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지표면으로부터 내부 수조 바닥, 여기죠, 여기 바닥까지 이 깊이가 몇 미터 이상일 때, 몇 미터? 4.5미터 이상일 때 바로 가압 송수 장치죠.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얼마다? 깊이가 4.5m 이상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의 4.5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주 배관과 연결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보시면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주 배관과 연결해야 하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옥내 수화전 설비의 주 배관,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도 배관, 그리고 세 번째가 옥상에 설치된 수조입니다. 이 세 가지 대상은 바로 연결 살수 설비의 주 배관과 연결하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4번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 배관, 그러니까 옥내 수화전 설비는 맞지만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 배관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 배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자, 보기 중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로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천장 및 반자가 가연 재료로 되어 있고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이다. 자, 틀렸죠? 어디가 틀렸냐? 가연 재료가 아니고요. 불연 재료죠, 불연 재료. 불연 재료. 그러니까 천장 및 반자가 불연 재료로 되어 있고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이렇게 되면 맞는 건데 이게 가연 재료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2번. 냉동, 영하 냉장실 외의 사무실이다. 아니죠. 냉동, 영하 냉장실. 이러한 곳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동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거 외의 사무실이라고 했으니까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3번.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자, 이러한 곳은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설치 제외입니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다음 4번.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로비 현관. 높이가 틀렸죠?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0m가 아니고요. 얼마가 되죠? 바로 20m 이상일 때입니다. 20m 이상. 20m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답은 3번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의 배관 내의 압력이 얼마 이상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 배관의 사용 압력 기준이 얼마냐면 바로 1.2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미만일 때와 1.2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이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은 바로 사용 압력이 1.2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배관인 거죠. 정답은 4번의 1.2메가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40개일 때의 수원은 몇 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보시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이제 기준 개수에 대한 문제인데, 자, 지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바로 30개죠? 이거는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몇 개? 30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몇 개예요, 지금? 40개죠? 근데 기준 개수보다 많기 때문에 이 기준 개수로 수원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설치한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설치 개수로 수온의 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준 개수보다 설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기준 개수를 기준으로 바로 수온의 양을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수온의 양은 어떻게 구해주는 수원의 양은 어떻게 구해주는 거죠? 1.6 곱하기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온의 양은 1.6 곱하기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몇 개라고요? 30개.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3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48 나오고요. 단위는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의 48 세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건축물의 연결 살수 설비 헤드로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헤드까지의 수평거리의 기준은 얼마이어야 하는가? 자, 지금 연결 살수 설비에서 그 수평거리 기준 두 가지를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설치할 경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는데 저기 보기 1번에 3.7m 이하 나오죠. 이 3.7m 이하가 이것은 바로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를 설치했을 때는 3.7m 이하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처럼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평거리 기준이 얼마냐? 2.3m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2.3m 이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 설치 시 하나의 노즐이 1분당 방사하는 제4종 분말 소화 약제의 기준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자, 보시면 분말 소화 설비인데 호스릴이죠, 호스릴 분말 소화 설비 설치 시에 자, 하나의 노즐입니다. 하나의 노즐이 1분당 방출하는 제4종입니다. 제4종 분말 소화 약제의 기준량이 몇 킬로그램이냐? 자, 이건 이 분말 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1종, 2종, 3종, 4종 총 4개의 종으로 분류하고 있죠. 자, 그때 제1종 같은 경우는 자, 하나의 노즐이 1분당 방사하는 약제 양이 얼마냐? 45kg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종. 1종 분말이고요. 그리고 2종과 3종은 같아요. 기준량이. 2종과 3종은 27kg입니다. 이거는 2종과 3종에 해당하는 기준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제4종. 4종이 바로 18kg이에요. 1분당 18kg. 그래서 정답은
3번 18k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1300제곱미터인 판매시설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 한다. 소화기구의 최소 능력 단위는 단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 재료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방 대상물입니다. 바로 어디냐? 판매시설이죠. 판매시설. 자,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자, 바닥 면적 얼마예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판매시설은 자,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화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다 라는 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의 조건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고 그리고 벽 및 반자의 실내와 면하는 부분이 불연 재료라고 했어요. 자, 내화 구조이면서 불연 재료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몇 배냐? 2배가 되는 거죠. 다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면서 자, 불연 재료다. 이런 경우는 기준 면적이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됩니다. 그럼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었는데 지금 이 조건 때문에 요 기준 면적이 2배가 되겠네요. 2배. 그래서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능력 단위는 지금 바닥 면적이 1300제곱미터죠. 1300제곱미터를 자,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100이 아니라 2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200제곱미터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거 6.5가 돼요. 6.5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올림이죠. 올림 해주면 7단위 이상이라는 거. 7단위 이상. 그래서 최소 능력 단위는 7단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제한 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직거리가 2m 이하일 때 예상 제한구역의 직경이 40m인 원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예상 제한구역의 배출량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지금 배출량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일단 바닥 면적이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 자,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수직거리에 따라서도 배출량이 다르죠. 자, 수직거리가 2m 이하예요. 그 다음 예상 제한구역의 직경이 40m. 자, 예상 제한구역의 직경이 40m인 원의 범위를 뭐 한다고 했어요? 지금 초과입니다. 초과. 자, 40m 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초과되었을 때 그때 예상 제한구역의 배출량이 얼마인지를 자, 물어보았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게 수직거리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수직거리가 2m 이하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 나온 것처럼 2m 이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m 초과, 그 다음 2.5m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m 초과, 그러니까 지금 0.5m씩 지금 끊어지고 있죠, 단위가. 그리고 3m 이하, 그 다음 3m 초과한 경우. 이렇게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4가지 범주로. 그때 2m 이하일 때는 예상 제한구역의 배출량이 시간당 45,000 세제곱미터예요. 시간당. 그리고 2m 초과 2.5m 이하일 때는 점점 5,000씩 증가해요. 5,000씩. 배출량이 5,000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5만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되고요. 그 다음은 55,000 세제곱미터 per hour. 그리고 마지막에는 6만 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수직거리가 2m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죠. 2m 이하. 그래서 배출량은 45,000 세제곱미터 per hour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요 시간당 4만 같은 경우는 이것은 40m 원 안에 원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시간당 4만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정답은 4번에 시간당 45,000 세제곱미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설치 기준 중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얼마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던 거죠. 그래서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얼마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한다? 바로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2번에 100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호칭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 경우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소화전의 설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거리죠, 거리. 80m 이하인지 100m 이하인지 120m 이하 140m 이하인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에 각 부분으로부터, 자, 몇 미터 이하냐? 바로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4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다?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포소화 설비에서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자, 이 문제는 딱 키워드 하나만 딱 보고도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압입기, 요 압입기라는 요 키워드를 보면 이제 답이 보이실 겁니다. 일단 이 압입기 같은 경우는 뭐냐? 바로 포소화약제를 가압시켜서 물이 흐르고 있는 그 배관에 강제로 주입시켜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압입기를 설치해서 포소화약제의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즉 가압한 거죠. 압입시켜서 혼합하는 방식은 바로 프레저 사이드. 이거 보시면 돼요. 압입기가 들어갔다.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입기가 나왔다 하면은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의 주 배관을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 배관과 접속할 때 접속 부분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단 옥내 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연결 살수 설비의 주 배관을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 배관에 접속할 때 그 접속하는 부분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죠. 바로 체크 밸브입니다. 체크 밸브를 그 접속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의 체크 밸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이고 건널복도가 설치된 층의 피난 기구 수의 설치 감소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자, 문제를 보시면 이게 있어요. 일단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래요. 자, 주요 구조부가 내와 구조이고, 자, 그리고 건널복도가 설치된 층에 피난 기구 수의 설치 감소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이 피난 기구의 설치 감소 방법은, 자, 보기 4번에 있죠. 피난 기구의 수에서 설치해야 되는 피난 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복도의 수의 몇 배? 2배.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라는 거죠. 다시 피난 기구, 설치해야 되는 피난 기구의 수에서 해당 건널복도 수의 몇 배? 2배. 건널복도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라는 겁니다. 설치 감소 방법.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시면 이제 보기 중에서 잘못된 걸 찾는 거예요.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할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자, 1번에 소화약제의 중량이 5kg 이하인 액체계 소화기다. 자, 1번 틀렸네요. 액체계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약제의 중량이, 자, 5kg 이하가 아니죠. 5kg 이하가 아니고요. 3리터 이하입니다. 3리터. 틀렸습니다.
이거는 3리터 이하일 때 3리터 이하가 맞는 거죠. 1번 틀렸고요. 2번에 소화약제의 중량이 2kg 이하인 분말 소화기다. 네, 분말 소화기는 2kg 이하 맞고요. 3번 소화약제의 중량이 4kg 이하인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다. 맞는 거죠. 4kg 이하 맞고요. 4번 소화약제의 중량이 3kg 이하인 이산화탄소 소화기 3kg 이하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액체계 소화기는 5kg 이하가 아니고요. 3리터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작동 전압이 22,900V의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에 물 분무 설비를 설치할 때 전기기기와 물 분무 헤드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자, 이건 뭐냐? 이거는 사용하는 전압, 사용 전압에 따라서 이격거리 기준이 있는 거죠. 자, 먼저 70cm 이상이 나와 있는데 이 70cm 이상인 경우는 자, 사용 전압이 66kV 이하일 때예요. 66kV 이하.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작동 전압이 22,900V죠. 그럼 여기서 22,900V라고 하는 것을 kV로 바꾸면 22.9kV죠. 그렇기 때문에 66kV 이하죠? 이하니까 1번에 70cm 이상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80cm 이상인 경우는 66kV를 초과하고 66kV 초과 그리고 77kV 이하일 때입니다. 네, 이하일 때. 그리고 110cm 이상인 경우는 그 다음 77이죠. 77kV 초과. 자, 그 다음에 이제 110kV. 110kV 이하일 때. 그 다음에 150cm 이상일 때는 110kV 초과 그리고 154kV 이하일 때 이렇게 사용 전압에 따라서 이격거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에 70cm 이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수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전역 방출 방식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방호구역에서 외부로 새는 양 이상의 포수용액을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역 방출 방식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여기서 옳게 설명된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개구부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할 것. 맞습니다. 1번은 뭐 틀린 내용 없어요. 개구부에는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할 것.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틀렸죠?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가 아니고요. 자, 얼마예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하는 거죠. 2번 틀렸고요. 3번 방호 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다? 틀렸죠? 낮은 위치가 아니고요. 높은 위치에 설치해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그리고 4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에 관계없이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세제곱미터에 대한 1분당 포 수용액 방출량은 1리터 이상으로 할 것. 틀렸죠?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포의 팽창비에 따라서 다른 종별에 따라서 1분당 포 수용액 방출량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1리터 이상이 아니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서 그리고 포의 팽창비에 따른 종별의 관계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서 1분당 포 수용액 방출량이 다 달라요. 1리터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포수화 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기억에서 디귿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식 기동장치에 대해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 표시 온도가
자, 몇 도씨 미만인 것이다? 표시 온도가 79도씨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한 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 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그다음 두 번째,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 그렇죠.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79, 니은은 20, 그리고 디귿에 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내용을 쭉 보시면 2, 3, 4번은 다 맞아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틀린 내용 없고 1번이 틀렸어요. 자, 1번 보실게요.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무기 화합물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소화 약제를 말한다. 자, 1번이 어디가 틀렸냐면 아주 교묘하게 오답을 만들었어요. 무기 화합물이 틀렸습니다. 무기 화합물이 아니고요. 바로 유기 화합물이죠. 유기 화합물. 그래서 1번이 용어의 정의로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